당진시 고대면의 한 교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 방역 조치를 비난하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충남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해안에서는 밀물에 고립된 야영객들이 구조됐고 벌목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쓰러져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서산 간월도 관광지가 20여 년 만에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대형 숙박시설과 상가, 갯벌 체험장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서산 대산공단협의회가 국토부에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국가산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가 기간시설을 지원하지 않아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당진의 한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섰고 주말에는 초등학생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SNS에는 당진시 방역 조치를 비난하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교회에서 시작해 해나루 시민학교로 이어진 당진 집단 감염. 지난 6일부터 12일 오후 2시 기준 스랑교회 확진자는 29명, 해나루 시민학교 관련 확진자는 27명입니다. 주말에는 초등학생 확진자도 나와 학교가 발칵 뒤집혔는데 다행히 같은 학년 학생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진시는 13일까지 당진 동지역 모든 학교와 신평 합덕 일부 학교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SNS에서는 김홍장 당진시장을 포함해 당진시 방역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는 김 시장 부부가 집단 감염이 시작된 스랑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빌미를 제공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주의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사과문이나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한다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미등록 종교시설로 방역 점검에서 누락된 나음교회에서 16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활절 예배 후 밀폐된 공간에서 회의를 한 교회 신도들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여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정기적 회의였는지 사적 모임이었는지가 관건인데 김 시장은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학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이고요. 과태료든 고발이든 그쪽에서 후속 조치는 하실 거예요. 당진시는 종교활동과 학원, 각종 모임에 대해 강화된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25일까지 2주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종교활동은 좌석수 기준 20%만 이용 가능하고 종교시설 주간 모임 식사는 모두 금지됩니다. 모임과 행사도 100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주말 사이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0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10일 22명, 11일 18명인데요. 지역별 확진자 수는 당진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천안 5명, 아산 4명 등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 전체 누적 확진자는 모두 2,803명으로 늘었습니다. 11일 기준 1차 백신 접종률은 21.3%, 2차 접종률은 0.6%로 집계됐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는 현재까지 모두 560건이 접수됐는데요. 이 중 사망 3건, 중증 이상 반응이 5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3건입니다. 나머지는 두통과 발열 등 경증 사례입니다. 앞으로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물을 비롯해 버스와 택시 등 운송수단,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 해당됩니다.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나 공연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적발 시 마스크 미착용자는 10만 원, 운영자의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앞으로 충남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은 중증 응급 환자는 소방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충남도 소방본부는 소방 헬기를 통한 감염병 환자 이송 체계를 구축해 본격 가동에 나섰습니다. 소방 헬기에는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음압 캡슐과 감염 보호복 등 대원 보호 장비가 마련됐습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3주 동안 실시한 소방본부는 헬기 이송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소생률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충남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해안에서는 밀물에 고립된 야영객들이 구조됐고 서산에서는 굴착기가 쓰러져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태안에서는 캠핑을 하던 일가족이 난로에 질식될 뻔한 사고도 있었는데요.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을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밤중에 휴대전화 없이 갯벌에 들어갔다가 고립된 관광객이 인근을 지나던 주민 덕분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10일 오후 10시 50분쯤 홍성 어사리 선착장 인근에서 조개를 채취하던 60대 부부가 갯벌에 빠졌습니다. 차량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던 이들은 구조를 요청했으며 마침 인근에서 산책하던 주민이 목소리를 듣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얼굴 아래까지 물에 잠겨 있어 신고가 늦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안 앞바다에선 고립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10일 오후 3시쯤 민어도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밀물에 고립된 60대가 해경에 의해 무트로 빠져나왔습니다. 같은 날 오후 9시 반쯤 곰섬 인근 갯바위에서도 밀물에 갇힌 30대 낚시객이 구조됐습니다. 서산 지곡면에선 11일 오전 9시 10분쯤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기사가 굴착기에 깔렸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캠핑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10시 40분쯤 태안 남면에서 캠핑을 하던 일가족 4명이 텐트 안에서 갈탄난로를 사용하다가 어지러움증을 호소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이들의 의식을 확인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태안 소방서는 환기가 되지 않는 텐트 내부에선 질식 위험이 있는 난로나 숯불을 피우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봄철,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중국의 콜센터를 차리고 18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중국 연태와 위해 두 곳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한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돈을 가로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피해자 68명으로부터 18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직원 20명 중 7명을 구속하고 해외 체류 중인 8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서산 대산공단협의회가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24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산공단협의회는 올해 상반기 고시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매년 국세를 5조 원 이상 납부하고 있지만 국가산업단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가 기간시설을 지원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산공단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생산 제품의 원활한 이송을 위해 철도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대산항 인입철도는 서산 대산항과 당진 성문산단을 잇는 총 연장 17.3km의 길이로 앞서 제2차와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포함된 바 있습니다. 충남도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과 사치, 향락적 소비 조장업종은 제외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0일까지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접수하면 되며 결과는 다음 달 초에 발표됩니다. 최종 선정자는 7월 3일까지 검진을 받은 후 비용 신청 서류를 지원센터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도가 12일부터 한 달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특별 점검합니다.
단속 대상은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130곳입니다. 도는 15개 시군, 환경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 여부와 폐수 무단 배출 여부, 대기 오염물질 공기 희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적발되는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비의 암자, 간월암으로 유명한 서산 간월도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대형 숙박시설과 상가 등이 들어서면서 관광객 유치에 나서는데요. 네, 지지부진했던 관광지 개발에 날개를 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서산 간월도입니다. 바닷길이 열리면 육지와 연결되고 물이 차면 섬이 되는 암자 간월암이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곳 간월암을 찾은 방문객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먹거리도 풍성합니다. 지역 특산물인 어리굴젓과 영양굴밥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덕에 간월도는 지난 2000년 관광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도로 등 기반시설이 조성됐지만 개발은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습니다. 인근 태안에 밀려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은 겁니다. 서산시가 지속적으로 민간 사업자를 물색한 끝에 개발은 최근 다시 가시화됐습니다. 한국관광개발사업단이 총 4천억 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상가 등을 짓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개발 추진 20여 년 만입니다. 사업 진행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사업 부지 매입은 다음 달 5월 정도로 이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산시 건축 인허가를 거쳐 빠르면 올해 10월 말에 착공해서 2024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800여 객실 규모의 호텔과 콘도, 각종 상업시설이 축구장 8개 면적에 들어설 예정. 이와 함께 서산시는 낙조 탐방로와 갯벌 체험장 등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을 바라던 주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단히로 관광지 구축이 돼서 저희 간월도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해서 주민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발과 더불어 보령 해저터널 개통, 서산 민항 추진 등으로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 더 많은 이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간월도. 지역의 숨은 명소에서 전국적인 관광지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월 저녁 시간대 당진의 한 도로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2차로를 달리던 트럭이 1차로로 진입하는 순간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합니다. 차로 변경 시에는 반드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량 흐름을 살핀 다음 움직여야 합니다. 야간 운행 시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서행하면서 주변을 살펴야 하는데요. 지난 2월 예산에서 있었던 야간 사고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적색 전멸 신호가 운영 중인 교차로 블랙박스 차량이 좌측에서 진행 중인 차량과 충돌합니다. 속도가 조금만 빨랐더라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교차로 적색 전멸 신호는 일시 정지한 후 진행, 황색 전멸 신호는 주변을 살피고 서행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야간 운행 시에는 시야의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정해진 신호 체계를 더 철저히 지키며 주의해 운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3월 아산의 한 도로 화물차가 지나가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열려있던 화물차 뒷문이 주차 중이던 블랙박스 차량을 치고 지나간 건데요. 화물차 적재함의 문이 열려있는 경우 주행 중 물건이 떨어져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다른 차량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잠겨 있는지 확인한 다음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이 오는 30일까지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으로 지난해 2학기부터 현재까지 학교 폭력 관련 경험과 인식 등을 조사한다는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해 학생 인증 번호를 입력한 뒤에 설문에 답하면 되는데요. PC 외에도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와 각 시군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임업인을 돕기 위해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버섯류와 산나물류, 약초류 등을 생산하는 농가로 지난해 총 매출액이 120만 원 이상이고 도내 농업 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 따라 농가당 100만 원 또는 30만 원 상당의 선불 충전 카드가 지급될 방침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시군청이나 읍면 동사무소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예산 예당호 출렁다리 입구에 용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예산군은 지난 9일 용 조형물 제막식과 함께 올 한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조형물이 세워진 응봉면 후사리는 용이 올라갔다는 의미에서 용고랑이라는 지명으로 불리는 등 관련된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 조형물은 전설을 바탕으로 청룡과 황룡이 함께 승천하는 형상을 구성해 높이 6.7m, 길이 8.4m로 세워졌습니다. 예산군은 출렁다리 음악 분수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예당호의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내달 3주기 기본 역량 진단을 앞두고 사전평가인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충청권 소재 대학이 포함되면서 지역대학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역대학들은 사전평가에 제외됐더라도 방심할 수 없다며 대학의 생존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초 하위 10% 대학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에 금강대와 대덕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주기 진단에 이어 금강대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됐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제외된 대학들도 나머지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올해 입시 결과 충청권 대학들이 최대 수백 명의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으면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번 평가에서는 학생 충원율 배점이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2배 높아지면서 상대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입생 충원 미달을 겪은 대학들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지역대학들은 한숨은 돌렸지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역대 관계자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다는 것은 각종 혁신 지원 사업 등의 지원 통로가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의 존폐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들이 바라보는 학교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도 떨어져 향후 신입생 모집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 성문 국가산업단지로 한일화학공업 본사가 이전했습니다. 당진시와 한일화학공업은 지난 9일 성문산단에서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500억 원을 투자해 성문산단 내에 8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공장을 준공했는데요. 1972년에 설립된 한일화학은 현재 국내 산화아연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춤을 추는 것도 죄인가요? 서울 강남역의 한 음식점에서 춤을 즐기다 적발된 이들의 볼멘 소리라고 하는데요. 네, 춤을 추는 것 자체가 죄겠습니까? 200명이 모였는데도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얘기겠죠. 가까운 거리에서 춤을 추면서도 어떤 이는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간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방역 피로도는 점점 더 쌓여가고 모두들 답답하실 텐데요. 마음껏 춤도 추고 마스크에서 해방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을 보는 장 헬로티비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